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교통 위반을 유도해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는 중공의 수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동성의 포산으로 빠지는 고속도로입니다. 1년에 무려 62만 4천 건이 넘는 스티커가 발부된 지점입니다. 영락 없이 걸리는 포인트라 이것을 조폐창 구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벌금으로 경찰이 벌어들인 돈은 1억 2천만 위엔에 달합니다. 직진을 유도하는 칠을 해놓는데 왼쪽으로 빠지는 순간 차선이 갑자기 점선에서 실선으로 변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 실선을 밟게 돼 교통 위반을 하게 됩니다. 벌점 2점의 벌금은 200위엔입니다. 이 구간에서만 연간 1억 2천 위엔, 한화로 208억 원을 갈취합니다. 중공 당국과 지방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운전자를 상대로 벌금을 물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벌금 경제라고도 합니다. 한 네티즌이 이 구간의 항공 촬영 화면을 분석했습니다. 1분에 9대, 3분에 27대가 교통 위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으로 치면 1분에 1,800위엔입니다. 이런 식으로 2020년에만 중공이 백성으로부터 뜯어낸 범칙금이 3천억 위엔에 달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의제기를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선을 밟았으니 교통위반 판정이 정당하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참고로 중공에서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는 집으로 날아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인터넷에 접속해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중공에서는 차를 가지고 오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인터넷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검색을 해봐야 합니다. 개인의 법규 위반을 고지하는 것조차 중공 당국은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검색하는 수고까지 감수하라는 의미입니다. 중공이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법 원칙은 허우와 쯔푸입니다. 결과는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인데 언뜻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무시무시한 협박으로도 해석됩니다. 그 예가 사형수입니다. 사형수가 총살형을 당할 때 총알 비용은 사형수의 가족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광동성 포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난 코스를 통과해 포산에 도착한 외지인들은 또다시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포산의 대표 역사 인물은 황비영입니다. 아오치 면对완 총랑 르셰 샹라 홍르광 이렇게 시작되는 주제가 남아 당자강이 워낙 유명해 황비영은 한국인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황비영 영화를 보면 항상 나오는 대사가 我是 포산 황폐홍, 니来봐. 나는 포산의 황비영이다. 싸워보자입니다. 포산의 명사 가운데 하나가 황비홍 기념관입니다. 황비홍은 실제 인물로 영춘권의 일대 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는 허구를 가공해 많이 각색됐습니다. 황비용의 실제 사진입니다. 이목구비가 아주 잘생겼고 카리스마도 넘칩니다. 오른쪽은 황비용의 처 막계란입니다. 역시 무술에 뛰어났다고 하는데 부부 사이에 자식은 없었습니다. 영화 황비용에서는 스타 여배우 관지림이 등장합니다. 관지림의 배역은 황비용의 처 막계란에서 영감을 받아 등장시킨 겁니다. 이 관지림이란 배우는 보기 드물게 만주족입니다. 황비용이 날아다니며 발차기를 하면 속도가 빨라 발이 안 보인다고 해서 이를 무영각이라고 합니다. 이 무영각이라는 단어에 빗대 포산의 차량 자물쇠를 무정쇠, 사정을 안 봐주는 무정한 자물쇠라고들 합니다. 포산에는 지방정부가 지정한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진이 주차를 하게 되면 영락없이 차에 자물쇠를 채워버립니다. 분명히 합법 주차구역이라고 표시해 차를 세우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봐주지를 않습니다. 자물쇠를 푸는 비용은 200위엔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포산만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중공 인터넷에서는 포산에 가려면 반드시 자물쇠를 분수하는 그라인더를 챙겨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차량 번호판에는 지역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차를 보면 첫 글자가 저장의 저자입니다.
포산에서 이런 외지차가 주차구역에 서면 거의 족쇄를 채웁니다. 포산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섬서성의 한 네티즌은 포산 사람들은 무슨 차든지 보기만 하면 족쇄를 채운다고 평가했습니다. 자기 주차구역에 차를 대면 경찰차도 봐주지 않습니다. 포산은 중국 내에서 수어처주청, 차의 자물쇠를 채우는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외지인은 회사 출장으로 포산에 간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포산에 간 김에 그곳의 유명한 가구 단지를 구경하고 한적한 곳에 차를 대고 숙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떠나려 하다 보니 차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급히 사람을 불러 해결했습니다. 자물쇠 푸는 비용은 200유엔인데 흥정 끝에 100유엔에 맞췄다고 합니다. 포산 사람들의 인심에 이 사람은 아주 혀를 내둘렀습니다. 거의 깡패나 다름없어 다시 이런 곳을 누가 찾겠느냐는 경험을 인터넷에 올리고 한탄했습니다. 포산이 배경인 황비용 영화를 보면 인트로 장면이 해변에서 단체로 무술을 연마하는 광경입니다. 이 장면에서 때로는 바오자 웨이구어란 네 글자도 종종 등장합니다. 직역하면 클랜을 지키고 나아가 국가를 지키자는 말로 해석됩니다. 뭉뚱그려 나라를 지키자는 말로도 통하는데 이는 중공이 애국심을 부추기기 위해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보가 위국이란 네 글자는 중국인의 사유 방식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언어의 표현에는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국인에게는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알고 보면 클랜, 집안을 지키는 것에서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 뭘 먼저 해준다는 개념은 원래 중국인들 마인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기 전에 내 것부터 우선 챙기자는 사유가 녹아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사고 체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존 F 케네디의 명언이 있습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이 말과 바오자 웨이구어는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북 출신인 한 선생님이 이 문구를 해석하시기를 나라가 나를 위해 뭘 해주겠거니 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 뭘 할 건지를 물어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날 위해 뭘 해주겠거니 라고 해석을 하셔서 아주 박장대소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집안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자는 중국의 이디엄, 외지인이 주차하면 자물쇠를 채워 내가 주차할 자리를 확보하자는 포산 사람들의 행동도 이런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포산이 소속된 광동성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광동성에 한번 취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택시를 하루 종일 쓰기로 하고 취재를 하는데 한 곳에 들려 점심을 먹으려 잠깐 멈추자 일단 지금까지 일한 만큼 계산해 달라고 기사가 요구했습니다.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일반화해서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광동성 사람들은 대체로 미리부터 자기 몫을 챙겨야 하겠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나라는 한순간이라도 떨어질 수 없다는 나와 나의 조국이란 포산시의 플래시몹입니다. 5.4 운동 기념일을 맞아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캠페인입니다. 대외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시진핑과 중공에 대한 충성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차원입니다. 중공 사회 전체가 문혁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가운데 중공 전역에서 플래시몹 제작이 한창입니다. 황병의 연고지로 무술의 고향이라고도 불리는 포산의 플래시몹은 아주 이채롭습니다. 황병 시리즈에서 사자쟁투가 있는 것처럼 사자춤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포산을 비롯한 광동성 주요 TV 아나운서들이 등장하는 플래시몹에는 결국 오성 홍기가 주인공입니다. 혁명사적제에서 홍위병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스꽝스러운 충사물을 추는 것보다는 외피가 세련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황비용으로 대표되는 포산의 소프트 파워를 잘 활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